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분해 리뷰는 며칠 전 제가 언박싱으로 소개시켜 드렸던 르브론 18탄 제품입니다. 이 신발의 가장 장점은 역시 쿠션이었고요. 그리고 이 신발의 단점은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요 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르브론 18탄의 쿠션에 대해서는 호, 불호가 나눠지지 않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쿠션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압축의 쿠션 중창과 줌웨어가 주는 치고 나갈 때 뭉클한 느낌이 단단한 코트필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처럼 일반 운동화로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든지 푹신한 쿠션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선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혀 부분은 실착을 하면 이 발목 부분을 아무리 세게 묶어도 이 혀가 밖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이유가 저는 이 혀의 재질과 그리고 이 에어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 세 개의 에어 중에서 물론 모두가 장식이지만 그래도 이 두 개는 발등을 밟혔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겠지만 발목 부분의 에어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접혀야 되는 이 부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없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게 원래 상태의 혀의 접힘이라고 보시면요. 이거를 에어를 뺐을 때 이렇게 훨씬 더 잘 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18 신어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혀가 높기 때문에 더더욱 도드라지게 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사이즈 부분인데요. 안쪽 이너 슬리브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분해를 해서 자세한 모습 보여드리겠지만 안쪽이 굉장히 갑갑하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굵은 부분과 얇은 플라이 와이어가 교차되어 있어서 피팅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데요. 농구화의 피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발등을 잡아주는 피팅과 발목을 잡아주는 피팅,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르브론 18탄은 발등 부분 피팅은 굉장히 잘 잡아주는 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혀가 이렇게 노란하기 때문에 이 발목 부분은 좀 자유스러운 편입니다. 힐 쪽은 안쪽에 힐컵, 힐 카운터, 그리고 이 뒤에 패딩까지 굉장히 뒤축은 잘 잡아주는 반면 이 앞쪽에서 이 공간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발목 부분 피팅은 그렇게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대신에 이 힐 쪽은 크게 힐 슬립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르브론 17과 비교를 해보시면 밖에서 봤을 때는 르브론 18이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어보면요. 이 안쪽에 톱박스가 좀 좁은 편이고 니트 포짓 2.0이 기존의 니트 포짓보다 훨씬 더 두껍기 때문에 여기서 주는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르브론 18은 사이즈 고르기가 쉬운 신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이가 전작들에 비해서 길게 나온 편입니다. 제가 르브론 16까지 준비를 해서 16, 17, 18 이렇게 모두 나란히 나왔는데요. 모두 다 같은 275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뒤끝을 동일하게 박스에 기대서 맞춰놨을 때 르브론 18이 톱박스는 좁은데 길이감이 길기 때문에 저같이 발볼이나 발등에 맞춰서 사이즈를 고르시는 분들은 좀 덜 하시겠지만 특히 이 발끝을 맞춰서 신으시는 분들은 사이즈를 고르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르브론 16은 275 사이즈가 잘 맞았고요. 르브론 17은 275보다는 280이 잘 맞았는데 르브론 18은 275 사이즈를 골랐거든요. 제가 신으면서 느끼는 점은 저는 르브론 18탄도 280 사이즈를 신었으면 더 잘 맞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은 쿠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쿠션은 분해를 한 다음에 자세한 스펙을 보여드리면서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간단하게 총평을 하자면 아까 보여드렸던 르브론 16보다 좋습니다. 르브론 16이 오래간만에 표현하는 머리 가슴배 3분할 맥스 줌웨어를 갖고 있는데요. 쿠션이 상당히 좋은 신발인데 르브론 16보다 르브론 18이 쿠션이 더 좋습니다.
개개인마다 느껴지는 쿠션감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시는 르브론 시리즈 쿠션의 최고봉은 르브론 10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르브론 10과 비교했을 때 아쉽지만 신고 걸었을 때는 르브론 10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뛰는 경우가 발생하면 르브론 18단 쿠션의 진 면목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발을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뒤축의 쿠션을 알아보기 위해서 뒤꿈치로만 걷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르브론 18탄은 이 뒤축 쿠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쿠시론 중창과 맥스 에어와 그리고 줌에어의 그 삼합은 최고의 쿠션을 느낄 수 있었고요. 압축도 두툼한 쿠시론 중창이 주는 푹신함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 분해 리뷰로 소개시켜드렸던 카이리4가 쿠시론 중창에 뒤축만 줌에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신발 신을 때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 르브론 18탄을 신으면서 느끼는 점은 쿠시론 중창에 맥스에어, 이 270 맥스에어의 조합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창 줌에어까지 얹어져 있으니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없는 쿠션이었습니다. 제가 좀 일부러 막 뛰댕겨보고 그랬었는데요. 확실히 뛰었을 때 진 면목을 발휘하더라고요. 접지력은 압축과 뒤축의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압축은 촘촘하지만 깊은 와플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접지력이 좋은 편이고요. 뒤축은 압축에 비해서는 접지력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전반적인 움직임은 다들 만족을 하실 것 같지만 뒤축을 사용해야 되는 스핀 무브라든지 아무튼 이 뒤축을 이용해서 무게중심을 이동했을 때는 약간의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접지력이었습니다. 아웃솔의 내구성은 EP 버전이나 XDR 아웃솔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3일 신었는데 갈려지는 모습을 보면 보통 정도의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신발이라 느꼈습니다. 제가 신고 느꼈던 점 설명드렸고요. 분해를 해서 안을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해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은 40초에서 1분 정도 간단하게 분해 영상 보시고 그것도 제 생각에는 스킵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또 한 2시간 사투를 벌이고 모두 분해를 끝냈습니다. 자, 우선 단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두툼한 전장 줌웨어가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세로 단면으로는 이 맥스 에어가 자세히 안 보이는데 요거는 가로 단면으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쿠시론 중창이 전반적으로 사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요 쿠시론 중창이 요 힐 쪽에 올라와 있고 힐컵하고 힐 카운터 그리고 도톰하게 되어 있는 발목 쪽 패딩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혀 부분 같은 경우는 얇게 되어 있고 중간에 에어 유닛이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이고요. 가로 분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디인데요. 피팅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었는데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데 늘어나는 부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신으실 때 끈 한 두 군데 풀고 발 넣으시면
잘 안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발볼이 얇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저같이 발볼러이신 분들은 신어보시면서 발도 안 들어가요,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딱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신발들이 그런 표현을 하기 딱 좋은 그런 신발들입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도 두께나 질감이 충분히 느껴지지만 니트포지 2.0은 확실히 두께도 두꺼워지고 가피의 내구성이 확실히 올라간 듯 합니다. 바깥으로 보이는 힐 카운터 이 부분에 쿠시론 중창이 그대로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줌 제너레이션 그 모양을 그대로 따온 거고요. 두께가 꽤 도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힐컵, 제가 이 세로 바디 분리를 하다가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칼 길을 잘못 들어서 여기가 이렇게 잘못 잘렸거든요. 확실히 이 분해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오곤 합니다. 이 힐 부분도 굉장히 접착이 잘 돼 있어서 좀 조각조각이 났기 때문에 힐컵을 완전히 꺼내서 보여드리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요. 오늘은 그냥 이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넓은 힐컵이 사용되었고요. 세로 부분으로 높이를 보시면 높이도 굉장히 높게 그렇게 힐컵이 사용되었는데요. 전에처럼 이렇게 다 분해를 해서 그 힐컵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조금 실수도 있고 그리고 이 접착이 너무 단단해 가지고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솔은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두툼하게 된 발포 소재 인솔인데요. 대략 두께는 5mm 정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처 부분은 이렇게 세로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이렇게 도톰한 스펀지 소재로 되어 있고요. 제가 세로 분리를 하고 어떻게 이 에어를 좀 잘 적출할까 또 고민을 해봤는데 이 텍스처 이 스펀지 부분하고 이 중창 그리고 이 줌에어 부분이 굉장히 단단하게 접착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르브론 18탄 오피셜 비디오 보시면 맥스에어에 전장 줌에어 이렇게 딱 이렇게 살짝 이렇게 끼우잖아요. 그리고 인솔을 드러내고 텍스처 부분을 만져보니까 요거 이렇게 텍스처만 이렇게 스로록 KD13처럼 이렇게 쏙 드러내면 줌에어를 쉽게 꺼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 텍스처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요 에어가 없는 부분, 요 부분을 먼저 공략을 해서요. 요 부분을 이렇게 좀 잘라가지고 칼집을 내서 드러내고요. 이렇게 또 한 땀 한 땀 드러내고 그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행히 이 앞쪽에 투명창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접착이 덜 돼서 여기까지는 좀 쉽게 띄어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이제 난관이 펼쳐지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또 포를 뜨고 또 힘 줘서 뜯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걸 뜯어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깔끔하게 줌에어를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포를 뜬 자국이 보이시죠? 이렇게 포를 떴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깔끔한 게 아니고 사진 띄워드리듯이 또 드라이로 여기를 다 띄어냈습니다. 다행히 이 부분은 드라이로 녹이니까 좀 잘 띄어지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를 좀 도와줬고요. 포 뜨고 이런 거는 또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웃솔로 보시면 중앙 부분으로 줌에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뒤축은 맥스에어 창과 줌에어가 보이는 거고요. 앞쪽은 이렇게 투명 막을, 보호막을 하나 썼고 그 위로 이제 이렇게 줌에어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쿠시론 중창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 줌에어 유닛은 앞쪽 부분도 상당히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냥 런닝화에 사용되는 정도의 줌에어 폭이고 그 뒤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얇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스웨어와 같이 끼워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그래도 이 유격을 잘 맞추고자 이렇게 딱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보시면 에어 전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퍼지는 처음 보는 모양의 줌에어 유닛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확실히 텍스처 밑으로 바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특히 앞쪽은 체감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쿠션 중창이 주는 그 반발력이나 탄력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르브론 18탄의 쿠션의 주역은 쿠션 중창과 맥스웨어고, 저는 이 주메어는 화려한 조연 혹은 활용 점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으면 안 되는 요소이긴 하지만 확실히 쿠션 중창이 주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이렇게 주메어 보여드렸고요. 자, 맥스웨어는 오피셜 비디오 보시면 맥스웨어의 주메어가 이렇게 포개져 있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지만 중간에 쿠션 중창이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맥스웨어의 아웃솔 부분이나 또 중간에 쿠션 중창을 따로 떼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 부분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뒤축에 맥스웨어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쿠션 중창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세로 부분을 보니까 요 중간에 기둥 역할을 하는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이렇게 잘라내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대용량의 맥스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맥스웨어가 주는 쿠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르브론 18탄의 쿠션은 맥스웨어가 르브론, 쿠션 중창이 AD, 그리고 주메어는 론도, 하워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뒤축의 높이는 약 33mm 정도 되는데 이 바깥으로 보이는 외형보다는 지상고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르브론 17보다는 지상고가 낮은 편이고요. 앞축의 높이는 약 23mm 정도 되는데요. 앞축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두꺼운 편입니다. 그래서 얇은 코트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앞축에 그 물컹거리는 느낌이 조금 싫으실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높이고요. 주메어는 대략 8mm 높이의 주메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웨어의 두께는 27mm 정도 되는데요. 아웃솔 높이가 33mm인데 맥스웨어가 27mm라는 거는 맥스웨어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는 거죠. 자, 이렇게 높이까지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르브론 18탄 구매를 두고 정가로 신제품을 구입하셔야 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전작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신제품일 때 구입하셔서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전작에 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 예를 들어서 르브론 15에서 16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조금 기다리셨다가 할인 들어가면 구매하셔서 신어보시는 게 좋고, 이렇게 17에서 18 많은 변화가 있을 때는 신제품으로 즐겨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르브론 18탄 가지고 모두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디테일샷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칠 텐데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